공부하다 보면은 슬럼프가 와요. 자유한개는 못 간 사람을 거의 못 봤거든요. 진짜. 저는 고등학교는 원래 저희가 문과였어요. 이제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학교에 편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한 세 분 정도를 좀 초빙을 했고요. 한 분씩 나와서 그 합격 소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 분은 강민규님이시고요. 강민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적대가 공대죠. 자연계열에서 자연계열 쪽으로 편입을 하신 분이세요. 공인영어 전형으로 해서 경희대학교 합격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좀 모시고 합격 후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에 합격해서 지금 재학하고 있는 강민규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자연계열이었고 이제 전적대 공대로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을 하게 된 이유는 그 학벌주의 사회에서 제가 뭐 다른 일을 했을 때 뭐 학벌 때문에 뭐 발목 잡히고 싶지 않은 이유에서 먼저 했고요. 그리고 어디 누군가 이렇게 대학교나 물어보게 되면은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말하고 싶어서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을 알아보다가 김영 편입을 선택한 이유는 편입 시장에서 일단은 김영 편입이라는 학원 자체가 제일 크고 제일 많은 정보와 제일 많은 학생들과 경쟁을 할 수 있어서 제가 김영 편입을 선택했고요. 편입 영어하고 수학은 그 양이 진짜 많아요. 공부할 양이. 편입 영어는 일단은 단어가 전공 논문에서 나오는 단어나 아니면은 전문적인 용어 같은 게 되게 많고 편입 공식 수학 같은 경우도 공식이 되게 많아요. 그런 공식들 외우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 편입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는 오랜 기간 동안 자주 보다 보니까 외워졌고 편입 수학 공식 같은 경우도 문제를 되게 많이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편입 영어랑 수학이랑 공부하면서 저 같은 경우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일단 자기 실력을 먼저 알고 그 실력에 맞게 시간을 잘 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수학 베이스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수학은 그 교수님 수업 나가시는 그 수업을 잘 맞춰서 그거에 대한 복습이나 이런 것만 철저히 했고 영어에 대한 공부량을 되게 많이 시간을 잡았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영어 단어를 되게 많이 외우면서 기본적인 이런 단어랑 그다음에 독해 방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독해 방법 같은 거를 먼저 했고 후반기로 갈수록 영어의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수학에 대한 문제풀이나 이런 양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수학 문제를 되게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슬럼프가 와요. 이거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방법이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슬럼프가 오게 되는데 그럴 때 음, 자기가 왜 그러니까 교수님이랑 상담하는 것도 좋고 선생님들이랑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뭐 이제 하다가 그 자기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고 동기부여 같은 게 확실하게 하고 동기부여를 확실히 해야지 왜 이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더, 더 확신이 들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고 슬럼프가 왔을 때 자기가 가고 싶은 목표 대학교를 탐방해가지고 한번 둘러보면은 더 동기부여나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 탐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입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제가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공부할 거 있잖아요. 오늘 공부할 거를 목표량을 정해가지고 그 다음 날로 미루지 않고 오늘 계획했으면은 오늘 계획한 만큼의 공부량을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 친구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되게 많은 양을 할 때가 있고 저는 그거에 비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그 각자 베이스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실력에 맞게 그 방법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언젠가 마지막에 후반기 갔을 때 다 비슷비슷해지고 그 방법에서 이제 자기가 더 맞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고 자기만의 이제 공부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기를 하지 않는 건데요. 이제 공부하다가 되게 힘들고 뭐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포기하면은 결국 또 실패의 경험으로 또 남게 돼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결과를 보고 그다음 그 결과를 수능할 수 있는 자기의 뭐 확신 같은 그런 거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편입 성공하면은 일단은 자기 자신이 더 떳떳해져요. 그 이제 편입 성공했다는 그런 성취감도 있고 자신감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자기가 편입이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학과로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진학을 해서 나중에 취업을 할 때나 어디 사회 나갔을 때 자기가 원하는 진로 방향을 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저희 김보균 학생인데 이 친구는 이제 전적대가 인문 계열이었어요. 인문 계열이었는데 이제 자연 계열 쪽으로 해서 편입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합격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에서 이제 화학과로 편입한 김보균입니다. 건국대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저는 경영학과 다닐 때 이제 학교를 자퇴를 하고 학점은행제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학사 편입 준비하시면은 학점은행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를 중간에 그만둬가지고 일반 편입으로 1년 동안 학점은행제 42학점이랑 자격증 30 몇 학점? 이거랑 편입 수학, 편입 영어 이렇게 딱 네 개를 1년에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영어 인문계는 영어만 하는데 자연계는 수학이랑 같이 해서 시간 없을 것 같다고 되게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제가 편입을 결심한 이유는 솔직하게 학교를 그만두고 원래 대학을 그냥 안 가려고 했는데 친오빠가 추천을 해서 그냥 도전을 진짜 못 모르고 했다가 어떻게 그냥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는 했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김영 편입을 선택했던 건 말씀하시지만 제일 편입 시장 안에서 제일 크기도 했고 저는 담임제랑 그 데일리 맨날 데일리 하는 게 제가 살짝 게을러가지고 그런 거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서 김영 편입을 선택했고 많이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제일 먼저 뜨길래 김영 편입을 다니긴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영어랑 수학이랑 병행하면서 어려웠던 건 초반에 3월, 4월, 6월 정도까지는 영어 문법을 진짜 그냥 다 외웠어요. 그냥 다 외우고 후반부로 갈수록 수학을 했는데 뭐 과목마다 어려웠던 건 별로 없고 그냥 교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했으니까 과목마다 어려웠던 건 없는데 저는 그 하루에 영어를 얼마나 하고 수학을 얼마나 하고 이게 좀 가늠이 안 돼서 처음에는 영어 7, 막 수학 3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막 수학 8, 영어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의 끝에는 막 영어 단어 외우고 독해는 한두 시간 정도는 하루에 무조건 했고 영어 수업 듣고 영어 단어 외우고 그래서 하루에 영어는 진짜 거의 몇 시간 안 하고 대부분 수학만 했던 것 같아요. 학습 노하우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잘했던 학생은 아니어가지고 학습 노하우는
그냥 저는 교수님이 시키시는 건 진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수업 빼먹으시는, 그러니까 막 교수님이랑 타입이 잘 안 맞으면 수업을 그냥 안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조금 그렇고 그냥 다 전문가 분들이시고 하니까 시키는 거 다 하고 그냥 수업 열심히 듣고 이러면 저는 진짜 막 여기 와서 친목도 하려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 이엔 자유한계는 못 간 사람을 거의 못 봤거든요. 진짜. 그래서 학습 노하우는 그리고 막 제가 했다고 추천을 드려도 제가 했던 거랑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시고 또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도 많이 하시고 하면서 이제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슬럼프가 왔을 때 노래 듣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학원에 와서도 그냥 자습할 때 노래 들으면서 하거나 아니면은 좀 진짜 너무 여기 앉아있기 진짜 토 나온다 싶으면 그냥 밖에 나가서 좀 산책도 하다 오고 그냥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뭐, 어, 친구를 사귀는 거는 저는 뭐 밥 먹을 때 뭐 이럴 때 혼자 먹기 좀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는 건 좋지만 나의 감정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사귈 필요는 진짜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진짜 이 학원 안에서만큼은. 네, 그리고 편입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 그거는 저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비교하는 거. 저는 제가 되게 많이 해서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케이스였어요. 솔직히 학점은 행제로 80학점을 다 채워서 그거를 학교를 갔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저를 비교 대상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은근 그런 거에 대해서 자괴감 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진짜 인간관계? 진짜 안 되면 아무리 1년 동안 친하게 지냈어도 안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진짜 딱 한두 명만 밥 먹을 때 있을 친구 사귀고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인간관계랑 스트레스 받지 않을 만큼만 친해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편입을 성공해서 저는 어쩌면 대학을 안 가서 고졸로 이 대한민국에서 고졸로 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편입이란 제도를 이용해서 대학을 갔고 저의 디폴트 값을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학교 와서는 정말 캠퍼스만 걸어도 동화 속이에요. 그래서 그거랑 또 학교가 좋아지면서 좋은 사람들과 또 넓은 기회장 이게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는 저는 그냥 화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제약회사나 아니면은 화장품 같은데 그런데 취업을 하고 싶고 조언 같은 거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여기 놀러 오지 않는 이상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갈 수 있어요. 저는 딱 눈에 보여요. 1년 정도 공부하다 보면 아, 저 사람 되게 공부 안 하네? 하면 안 돼요. 안 가,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1년 동안 열심히 하시면 다 가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저희 박세준 학생 모실 건데요. 세준 학생은 이제 자연계에서 자연계열 쪽으로 편입을 했고, 요번에 이제 건국대학교 기계공학과 쪽으로 편입하신 친구예요. 자, 박수로 한번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 21학년도 자연계 건국대 기계항공공학부에 일반 편입한 박세준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등학교는 원래 문과였어요. 그래서 문과였는데 이제 수능을 이제 저 적성이 안 맞다고 생각해서 교차 지원해서 이제 대학교를 공과대학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편입을 준비해서 다시 공과대학으로 간 케이스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공계 편입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저는 이제 문과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수학이나 물리가 되게 두려웠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생각보다 제가 좋아하게 되고 물리랑 수학이나 뭐 자연계가 특별한 게 아니구나. 공과대 학생들이 막 진짜 막 빌 게이츠 이런 진짜 그 정도로 막 머리 좋은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아서 이제 다시 한번 하고 싶어서 이제 이공계 편입을 준비했고요. 네, 물론 전적대에 대한 아쉬움도 있어서 같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 편입을 이제 선택한 이유는 네, 앞에 두 조교분들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역시 가장 크잖아요. 이제 시장에서도 제일 크고 그리고 이제 제일 좋았던 점은 그 전국 모의고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아무래도 표본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판단할 수 있고 자신의 이제 위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서 저는 김영 편입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입 영어랑 수학이랑 이제 병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진짜 양이 정말 많아요. 정말 영어랑 수학 두 개 다 양이 많은데 특히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범위가 누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어떤 걸 해야 되지? 어떤 걸 집중해야 되지? 이제 이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편입 영어랑 수학을 이제 잘 이제 병행을 해서 저만의 이제 노하우가 있다면 저는 진짜 멀티가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3, 4월 뭐 5, 6 초반에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 문법 조금 그것만 집중적으로 파자. 수학 같은 경우는 좀 뒤처지더라도 그래도 점수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자 영어에서 저는 이런 전략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단어는 무조건 초반에 잡아주고 문법도 잡아주고 나중에 이제 시간을 좀 아껴둬서 그래야 이제 수학 같은 경우 이제 많은 양을 따라잡을 수 있게 뒤에 한 여름 이후에 이제 더 투자할 수 있게끔 저는 그런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마다 노트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노트 각 과목마다 이제 노트를 만들어 뒀고요. 그리고 또 뭐 짜잘한 팁일 수도 있겠는데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도 많다 보니까 뭐가 헷갈려요. 그 공식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리기도 해서 문제를 보기 전에 막상 손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가기 전에 한 3초 정도 이 방법이 맞나? 이 공식이 맞나? 한 3초 정도 점검해 보는 게 조금 되게 도움이 됐어요. 막상 시험장에서는 갑자기 잘못 들어가면 진짜 낭패거든요. 완전 타임어택 시험이다 보니까. 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 네, 저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었고요. 네, 슬럼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작년 여름 8월 달쯤에 왔거든요. 되게 덥고 그리고 뭐 대면 수업에서 갑자기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고 이런 과정 중에서 공부량이 갑자기 떨어지고 막 우울증 오고 막 되게 힘들었는데 아마 다 수험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겪을 거예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못하지?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우울감에 빠지시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극복했던 방법이 그걸 인정하고 공부가 안 되는 건 당연할 수 있어. 그냥 인정하고 조금 쉬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조금 하루 이틀 한 주말 정도는 공부 안 하더라도 나를 회복하자. 노는 게 아니라 진짜 쉬어두자. 다음 주를 위해서. 그래서 좀 뭐 드라마 같은 거 한 주말 정도에 좀 봐서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편입하면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앞서 말했던 비교 그리고 자만하는 거. 자만하고면은 되게 힘들어요. 자기는 힘든지 모르는데 뭔가 되게 나중에 결과가 되게 힘들어져요. 자만하시는 거 절대 안 되고 반대로 또 좌절감도 안 돼요. 이제 중간 선상에서 겸손하되 자만하지도 않고 이제 좌절하지도 않는 그런 중간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편입 성공 장점은 자신감인 것 같아요. 이제 전적 대학에서는 저희 대학 어디냐고 물으면 자기 대학을 어디 대학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편입하고 나서는 좀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남들 시선도 플러스 자신에 대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달라져요. 저는 이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진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계공학과를 제 전공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자동차나 뭐 범위가 넓은데 기계 설비나 반도체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좀 다양하게 폭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할 말은 이제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 번쯤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다 하면 다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정말 자신감 잃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네, 저도 다 문과도 저 문과였고 뭐 수학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시길 바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담회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좀 많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